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입이 쩍 벌어질 그런 무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감탄에 감탄을 했던 무기인데요. 자, 화장실도 있는 무적의 장갑차, 이스라엘의 나메르 장갑차입니다. 뭐 이런 장갑차가 다 있냐 싶으실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M113 대량 운영국인 이스라엘의 고민입니다. M113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군이 지금 K200 장갑차를 쓰기 전에 대량으로 썼던 장갑차죠. 월남전 때 이제 미군으로부터 받았고, 그 M113을 개량한 것이 현재 우리 한국군이 쓰고 있는 K200 장갑차죠. 덩치 작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 미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M113을 대량으로 썼는데,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K200, M113 이거 방어력 굉장히 약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이 어떻습니까? 이 RPG-7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국가들 아닙니까? 특히 뭐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지금 이제 국가 대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그 집단들이 막 RPG를 쏘는데 주로 이제 시가전을 합니다. 그런데 RPG를 맞아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K200 또는 이 M123 가지고는. 그래서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이제 증가장갑, 뭐 덧대고 또 여러 가지 뭐 철판도 갖다 붙여보고 철조망도 갖다 붙여보고 뭐 온갖 그걸 다 해봤는데, 옆에서 날아오는 RPG-7, 밑에서 터지는 사제 폭발물 이런 게 도저히 이 M113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시가전을 해야 되는데, 소탕작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1985년도인데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남아도는 노획 전차를 장갑차로 쓰자 해서 아크자리트 장갑차의 탄생입니다. 1985년도입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이 중동전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주변국들, 뭐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의 T-55 탱크를 많이 노획을 했었어요. 한 4,500대 정도 노획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차체가 어차피 장갑차보다는 전차, 즉 탱크의 차체가 훨씬 더 강력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갑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탱크 같은 경우에 엔진이 뒤에 있지요. 그래서 이 T-55에다가 여기도 역시 뭐 증가장갑 잔뜩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T-55 뒤편에 엔진하고 이제 기어 트랜스미션이 있는 파워팩이 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래 이제 그 소련제 엔진을 떼내고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한 엔진 파워팩을 갖다 붙이고 덩치를 더 작게 만들었어요. 왜냐? 이제 전차 포탑이 없으니까 무게가 그만큼 안 나가도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덩치 작은 엔진 파워팩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쪽으로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면에 이제 보병이 탑승을 하는데 이 전면에서부터 뒤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요. 엔진을 옆으로 한쪽을 미니까 공간이 생기죠. 그게 이제 통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한 200대 정도 이 아크자리트 장갑차를 씁니다. 노획한 T-55 탱크를 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아주 발상의 전환을 했는데, 이 T-55 탱크 아시다시피 덩치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증가장갑 이런 걸 많이 붙이다 보니까 전투 중량이 무려 44톤입니다. 탑승 병력은 조정수와를 비롯한 이 승무원이 3명이고 그 앞에 뒷문으로 나가겠지만 앞에 그 보병 전투원이 7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년을 썼어요. 자, 의외의 성공작입니다. 20여 년에 걸친 운영과 후속 촬영에 대한 논의인데 이게 2006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T-55를 개조한 아크자리트의 뒷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탱크가 차체가 아주 낮으니까 문을 또 위로 이렇게 열어 올리는 이런 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출입문이라기보다는 빠져나오는 문 정도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야,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쓸만하긴 한데 방어력이 좀 아쉽다. 아무래도 T-55 자체가 아주 방어력이 약한 그런 전차였어요. 또 이제 이걸 노획한 전차다 보니까 부품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T-55 부품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운용을 장기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은 부품 공급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부품 공급을 조달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20년 전에 비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덩치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덩치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야, 조금만 더 넓었으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안 되겠다. 우리 새로운 거 만들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특명 무적의 장갑차를 만들어라. 2006년이에요. 이스라엘 국방부님이 이스라엘 군의 조병창님을 초대했습니다. 조병창, 당연히 뭐 무기체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대죠. 자, 정부가 이렇게 지시합니다. 야, 그 자리 잘 쓰긴 했는데 이제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현대전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바꾸려고 하는데 새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조병창이 ROC 불러주시면, ROC 이제 요구 성능이죠. 불러주시면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일단 우리 주력 전차 메르카바 마크4랑 호환이 돼야 되니까 그 전차 차체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RPG 로켓 그리고 급조 폭발물, 지뢰 전부 다 견딜 수 있는 차체에다가 능동 방어 장치도 좀 달고 또 네트워크전 해야 되니까 C4I 장비도 빵빵하게 달고 그러면서 가격은 한 30억 정도에 맞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병창이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점점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군대가 어떻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2년 끝에 만들었어요. 뭐 일단 메르카바 마크4 차체를 쓰라고 했으니까 차체를 새로 설계할 필요는 없으니까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2년 만에. 자, 이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싶으시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무게는 장갑차인데 60톤 플러스 알파입니다. 탑승 병력은 승조원, 그 승무원이 3명입니다. 전차장, 차장이 있죠. 그리고 무장사, 그리고 조종수 해서 3명이 탑승을 하고 병력은 보병, 전투보병은 9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기반 차량은 메르카바 마크4 탱크가 기반 차량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자, 무장은요. 오직 시가전을 염두에 둔 무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적이 과거에 중동전을 했던 뭐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집트는 거의 뭐 친미국가 돼가지고 아주 사이 나름 괜찮죠. 그래서 이집트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에 과거 또 중동전 막 서로 싸웠던 그런 나라인데 그건 아주 옛날 일이고 지금 또 이 왕이 친미 성향이 됐어요. 그래서 요르단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문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인데 시리아는 지금 내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정규군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전면전 할 가능성보다는 시가전의 가능성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요즘은 장갑차 그러면은 전투 장갑차 그래서 적의 탱크와도 교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죠. 그런데 여기에는 적 보병을 제압하는 그런 무장만 답니다. 왜? 시가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12.7mm 중기관총을 달았는데 이게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사람이 쏘는 게 아니고, 왜? 나가가지고 쏘다가 그냥 시가전에서 저격받으면 큰일 나니까 전부 리모트 컨트롤로 차 안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리모트 컨트롤로 사격하는 이 12.7mm 중기관총, 리모트 컨트롤 중기관총이 있고, 여기에 이제 7.62mm 기관총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상시에 쓰려고 달아놨고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이 안에 박격포가 있습니다. 60mm 박격포. 시가전을 해야 되니까 저 여기에 뚜껑을 딱 열고 박격포를 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은 오직 모든 탱크, 장갑차 뭐 이런 게 전부 사실은 시가전에 특화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르카바 4 탱크도 박격포가 다 있습니다. 포를 가지고 박격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박격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뚜껑 열고 쏩니다. 박격포를. 왜? 건물 뒤에 있는 적을 제압하려고 하면은 탱크 같으면은 그 건물 뒤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 무슨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격포를 쏴버리면 건물을 넘겨버리죠. 박격포는 아주 그냥 거의 뭐 한 85도 각도로도 이렇게 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건물 뒤에 있는 보병을 때려버리고 뭐 담 뒤에 있는 보병도 이런 식으로 해서 때려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박격포를 여기다가 달고 다니고, 또 여기 보면은 팔각형 판이 보이죠? 이게 이지스 구축하면 이지스 레이더 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역시 이것도 이지스 레이더처럼 위상 배열 레이더, 능동 방어 장치, 트로피라고 하는 능동 방어 장치, 즉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이런 것들을 격추시켜 버리는 능동 방어 장치의 레이더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고 양 사방으로 360도를 보는 위상 배열 레이더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30억에 맞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자, 그런데 유일무이한 컨셉입니다. 세상에 이런 장갑차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 그리고 60mm 박격포가 여기 달려 있고요. 엔진룸. 엔진은 이제 전방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 K1 탱크나 K2 탱크, 또 뭐 M1 탱크, 이런 거의 절대 대부분의 탱크의 엔진은 전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전방은 이제 이 장갑을 엄청 두껍게 만들죠. 탱크는. 그런데 메르카바 탱크는 엔진룸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 어차피 메르카바는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뒷부분의 공간에다가 사람을 싣자.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방에 엔진룸, 그리고 능동방어장치, 트로피라고 한 능동방어장치고요.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무슨 장갑차에다 화장실이 있냐. 그냥 뭐 남군 같으면 볼일 있으면 나와서 그냥 보면 되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시가전을 거쳐보니까 결국 보병들이 당하는 피해가 뭐냐면은 이 대변이나 소변이 마려워서 장갑차를 세우고 그 볼일 보러 나왔다가 변을 당하는 겁니다. 볼일 보러 나왔다 볼일 보다가 변을 당하든지, 볼일 보기 위해서 세워놨다가 그냥 공격에 의해서 장갑차가 박살나 버리든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에 나가서는 전투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볼일 보러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이 반군들에게, 게릴라들에게 고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립이 돼 있을 때 속이 안 좋고 정말 이 오줌보가 터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사시에 밖에 나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끔. 이건 뭐 오랜 동안 실전 경험을 쌓은 그런 어떤 경험에서 나온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까지 만드는 이런 장갑차가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갑차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화장실까지 있을 수 있냐? 거기다가 보병이 9명이나 타고 무슨 화장실까지 있고 거기다 박격포까지 있고 그렇게 다 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덩치 한번 보십시오. 이 병력이 뛰어나오는데 이스라엘 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요만해 보입니다. 집채보다 더 큽니다. 메르카바 탱크는요, 정말 집채보다 더 큰 탱크예요. 우리 그 K1 탱크나 K2 탱크 이런 것들 제가 저 야전에 다 가봤는데 그냥 이 차체 같은 경우는 그냥 요만해요. 제 어깨 정도밖에 안 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체 한번 보십시오.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메르카바 탱크는 여기에다 다시 포탑을 또 얹어놨죠. 정말 이 메르카바 탱크는 어마어마한 덩치입니다. 자, 이 덩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비교 사진이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 숫자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이 지금 많은 기계화 사단에서 쓰고 있는 K200 장갑차의 원형이 M113 아닙니까? 그 M113의 길이 4.8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2.7m예요. 길이 4.8m, 너비 2.7m. 길이는 요즘 나오는 중형승용차만 하고 너비는 중형승용차보다 한 70cm 더 넓겠네요. 그런데 이 나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 7.5m, 너비 3.8m. 그러니까 길이는 M113보다 무려 3m가량 길고 너비는 무려 1.1m가 더 넓어요. 거기다 높이는 또 얼마나 높은지, 이 높이가 따로 나와 있는 표가 없더라고요. 높이는 또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부피를 보면 2배가 아니라 3배, 4배 정도의 부피가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런 덩치입니다. 지금 현재 서방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보병 전투차는 사실은 우리 K21, 한국의 K21 보병 전투차예요. 그 K21과 비교를 해도 우리 K21이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하고 서 있으면은 우리 K21이 야, 이 덩치가 훨씬 크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K21도요, 길이가 6.9m인데 K21보다 무려 60cm가 더 길어요. 그리고 폭은 K21보다 40cm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높이는 훨씬 더 높죠. 역시 K21보다도 덩치가 압도적으로 크고요. 미국의 브래들리보다는 길이가 1m 더 길고 너비는 60cm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브래들리는 거의 꼬마죠, 꼬마. 이런 식으로 이 나메르는 어마어마한 덩치입니다. 거기다가 보십시오. 증가장갑
덕지덕지 붙어 있고 혹시나 뒤에서도 또 이 RPG 날아올까봐 쇠사슬 같은 거 지렁지렁 달아놓고 RPG가 이제 이 쇠사슬에 맞으면 여기서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로 들어오지 않죠. 그 보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방어력, 그리고 내부 공간, 박격포, 간이 화장실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나메르입니다. 자, RPG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인데, 자, 이건 이제 실제로 홍보 동영상이에요. 그 라파엘사가 홍보하고 있는 홍보 동영상이에요. 이제 RPG-7이 날아옵니다. 그것을 이제 아까 그 레이더가 딱 감지를 하고 쏩니다. 반격탄을 딱 쏴가지고 바로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RPG가 딱 날아오는 스타트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딱 탐지가 되고 거의 동시에 그냥 열격탄을 날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격추시켜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이거 또 우리 K2 탱크에도 이런 것처럼 러시아의 아레나 시스템이라고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 K2 탱크도 사실은 그거를 최초에 설계를 했어요.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전체를 다 장착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트로피 시스템. 그래서 이게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미국이 자기네들이 독자 개발하지 않고 에이브람스 탱크 최신형에다가 우리도 저걸 갖다 붙이자 해가지고 에이브람스 최신형 M1 탱크에다가 이 트로피 시스템을 갖다 붙여서 미국도 이런 RPG라든지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해서 지금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제가 바탕이 됐던 아레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는 제작을 했고요. 자,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시가전용 장갑차 200대 먼저 생산하고 여기 괜찮네 해서 300대 더 해서 500대 양산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인데 이거를 500대 양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 최초에 뭐 30억 원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조금 힘들어졌고, 왜냐 이 능동 방어 장치 없는 버전은 30억인데 능동 방어 장치를 다니까 이게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억 원 정도의 생산을 한다라고 해요. 지금 가격으로. 그렇게 해서 50억 원 정도의 500대 지금 양산 결정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 문제는 왜 이스라엘을 위한 시가전용 장갑차냐. 다른 나라는 안 쓰는 거죠. 왜? 다른 나라는 보병을 이 정도로 태우고 이 정도 가격의 무기체계라고 하면은 당연히 적 전차하고도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K-21 장갑차처럼 전차하고도 싸워야죠. 그런데 이거는 전차 필요 없어. 오직 하마스, 헤즈볼라, IS 이런 놈들하고만 싸워. 시가전이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가격의 엄청난 덩치의 전차하고 싸울 수 없는 장갑차를 사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팔아먹으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놈을 만듭니다. 수출용 70톤짜리 최강의 시가전용 보병 전투차의 등장입니다. 여기다가 무인 포탑을 갖다 붙였어요. 자, 이제 아까 능동 방어 장치가 옆에 있었는데 이것을 포탑에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스파이크 미사일 두 발을 딱 넣어가지고 이게 뒤에서 쫙 올라가서 스파이크 미사일 쫙 날아가고 해서 적전차 때려버리고, 여기는 이제 기관포는 20mm, 30mm 기관포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가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차체가 한 50억 원 하니까 포탑을, 그것도 무인 포탑,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이 무인 포탑이 갖다 붙었으니 아마 한 70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웬만한 주력 전차만큼 비싸거나 주력 전차보다 더 비싸거나 우리 K1, A1 전차보다는 확실히 비싸고 우리 K2 탱크보다는 약간 싸고 그 정도인데 이게 팔릴 수 있을까요? 일본의 89식 보병 전투차보다 더 비싸거나 비슷한 그런 무지막지한 가격의 장갑차가 탄생을 했는데 아직 사겠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쨌든 팔겠다고 이렇게 개조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중동에서 시가전을 해보면서 야, 우리 군인들을 지키려면 이 정도 장갑차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집채만한 장갑차를 만들어, 그리고 간이 화장실도 만들어, 박격포도 집어넣어서 건물 뒤에 숨어있는 놈도 때려버려, 이렇게 해서 만든 나메르 장갑차. 처음 보는 무기였죠. 재밌죠? 예, 이 나메르 장갑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